기밀문서 폭로에도 변하지 않고 있는 언론들 자세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설을 하는데 이 NBC 방송, ABC 방송,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놓고 발언을 해버렸죠. NBC하고 ABC 같은 방송들은 오늘 내가 이거 연설하는 거 중계도 안 한다고 그랬다. 중계 거부했다. 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화가 많이 났죠. 이거 방송 허가 취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 실제로 취소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만약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공공성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뭐 징계를 받아야 될 상황이다라고는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좌편향 언론들, 뭐 BBC, 영국의 BBC부터 시작해서 NBC, 뭐 ABC, 뭐 등등등 이런 좌편향 언론들은 이번 기밀 해제 문건들이 시스템적 취약점이라든가 아니면 정보당국 내에 치열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그것까지는 인정해 주겠는데, 하지만 2020년의 대선 결과 자체가 광범위한 부정행위로 인해서 뒤바뀌었다. 원래는 트럼프가 당선된 건데 조 바이든이 당선된 것으로 이렇게 바뀐 거다. 이런 식의 결정적인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좌파 언론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상당수의 언론들은 아예 연설 중계도 거부했다. 부정선거 시도가 있었고 그 의혹을 은폐했다라는 문건이 이렇게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좌편향 언론들은 여전히 증거 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가 바뀔 만큼 트럼프가 당선됐다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계속 증거 있으면 내놔라고 자꾸 손을 내밀고 들이받으려고 하는 것이 좌파 언론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근데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CIA가 분석한 부분이 있죠.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에서 부정선거를 치렀는데 전산으로 해킹해서 부정선거를 치렀는데 선관위 의원들도 본인들도 모를 정도로 감사를 했는데 감사 결과도 이거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오게끔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 그 방법을 CIA는 확인을 했다. 와,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미국도 그렇게 해킹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2024년 선거 때 똑같이 해킹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라든가 패트릭 버니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스마트매틱 전직 직원들하고 같이 공조해가지고 해킹 작업, 역 해킹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역 해킹을 해서 실제로 저 도미니언 서버, 저 세르비아 쪽에 있었던 도미니언 서버 본부를 공격을 했다. 서버 공격을. 그 서버를 무능화해 놓으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해킹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2024년 선거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외부 해킹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저희가 공개되어져 있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미 공개가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좌파 언론들은 귀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한다. 그런데 방송을 안 합니다. 아니 3일 전에 미리 공지를 한 건데 오늘 당장 발표해도 특별 편성으로 생중계를 내보낼 수도 있는 건데 3일 전에 미리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이 방송을 안 합니다. 이거는 방송 스케줄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좌파 언론들이 얼마나 정치화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의 핵심은 크게 두세 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중국이 선거 개입을 하려고 했다라는 점. 중국이 선거 개입했다라고 결론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이해하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선거 개입했다, 이놈들 때문에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다만 중국이 선거 개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 작업은 다 해놨다. 선거 개입이라는 거는 있는 일이다. 이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이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보고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보고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딥스테이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지난 1년 반 동안 아주 열심히 해왔던 겁니다.
처음에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가 이끌었던 정부 효율성 부서에 대해서 다치라는 정부 효율성 부서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 텐데 예산을 줄이기 위한 정부가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한 그러한 예산 줄이기 차원의 캠페인으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많이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딥스테이트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이 이미 진행이 됐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카시파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뭐 tulsi 게버드도 마찬가지고 첩보부들 안에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첩보부 안에 있는 딥스테이트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근데 tulsi 게버드가 한계에 부닥치게 됐고 팸 번디 법무장관도 한계에 부닥치게 되니까 지금 선수 교체를 해가면서 그 일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딥스테이트 제거 작전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넘어야 될 마지막 산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예, 언론의 벽. 이 언론들 완전히 좌편향 되어져 있는 이 언론들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선거와의 싸움에서 넘어야 할 어떤 세 번째 큰 산이 되어져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뭐 그 외에 또 하나의 산이 당장 있기는 하죠.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